안녕하세요. 9.2억 투자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9억 2천 제 자산을 공개했잖아요. 오늘은 상세한 포트폴리오와 앞으로의 계획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이란 전쟁 때문에 주식시장이 출렁거렸는데 왜 지난번과 자산이 똑같냐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대부분의 자산이 현금이었어서 영향이 적었습니다. 이걸 예상하고 현금으로 두려고 한 건 아닌데 전쟁이 급하게 터지고 순간적으로 시장이 빠져서 놀라서 가만히 있었더니 다행히 피해가 없었습니다. 지난주까지는 현금이 7억 정도 있었는데 지금은 6억 2천 정도예요. 2월 말부터 3월 초까지 7천만 원어치 매수를 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 현재 자산 배분 비중을 상세하게 공개하고 앞으로 어떤 비중으로 나아갈지 목표 수익률과 함께 설명드리고 이번에 산 종목들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준비하면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갑자기 이란 전쟁이 터졌잖아요. 시장이 하루에 몇 퍼센트씩 왔다 갔다 해요. 이런 상황에서 첫 매수를 해도 되나? 잠깐 기다려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그냥 합니다. 이유는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자, 가시죠. 먼저 제 목표 수익률부터 말씀드릴게요. 연 10%입니다. 많다고 느끼는 분도 계실 거고 적다고 느끼시는 분도 계실 건데 S&P 장기 평균이 연 10% 정도거든요. 배당 포함해서요. 저는 이걸 벤치마크로 잡았습니다. 부 하나 사서 연 10% 먹는 거랑 제가 분산 투자해서 연 10% 먹는 거랑 같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제 목표는 연 10% 이상이면서 부보다 변동성은 낮게, 그러니까 덜 떨어지면서 비슷하게 버는 겁니다. MDD 최고점 대비 낙폭을 줄이면서 수익률은 비슷하게 가져가는 게 핵심이에요. 9억 2천에 연 10%면 1년에 9,200만 원, 10억 복구하고도 남습니다. 제가 막 20% 30% 이렇게 잡은 게 아니라 10%만 잡은 게 올해 이란 전쟁, 연준의장 교체, 그 다음에 미국 중간선거 등등 복합적인 이벤트들이 많은 해라 올해 10% 달성도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원칙대로만 할 겁니다. 이제 제 자산 배분 목표 비중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큰 그림만 보여드렸는데 오늘은 상세하게 갑니다. 미국 주식 40%, 한국 주식 10%, 글로벌 10%, 금 원자재 10%, 크립토 5%, 채권 5%, 원화 10%, 달러 10%, 합치면 100%고요. 9억 2천 기준입니다. 여기에 레버리지 한도가 따로 있는데 전체의 10% 이하, 그러니까 9,200만 원 이하만 레버리지 ETF에 넣을 수가 있어요. TQQQ, QLD, 속슬 이런 것들이요. 이건 별도로 관리하는데 각 카테고리랑 중복 집계됩니다. 예를 들어 QLD를 사면 미국 주식에도 들어가고 레버리지에도 들어가는 겁니다. 두 군데 다 체크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S&P 500이 지난 10년간 연평균 13% 넘게 올랐거든요. 전 세계 시가총액 거의 절반이 미국이에요. 미국을 안 사면 뭘 사겠습니까? 근데 40%로 제한한 이유가 있습니다. 100% 미국에 넣으면 그냥 부 사는 거랑 같잖아요. 저는 부를 이기겠다고 이 채널을 시작한 건데 미국에만 올인하면 분산의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크립토 시즌이 되면 미국 주식 비중을 조금 줄이고 크립토에 5% 정도 더 할애할 생각입니다. 제가 한국에 살고 한국에서 돈을 벌기 때문에 원화 자산이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국장이 진짜 많이 올랐어요. 코스피가 지난 1년간 120% 넘게 올랐거든요. 6,300까지 찍었습니다. PBR도 1.6에서 1.8배까지 올라왔고요. 예전에 PBR 한 배 미만이라고 저평가 소리 듣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근데 국장은 아시잖아요. 급등 후에 급락도 잘 하거든요. 실제로 최근에 이틀 만에 19% 폭락,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됐고, 그래서 일단 10%로 시작하고 상황 봐서 조절할 생각입니다. 예측은 무의미하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코스피 7천, 8천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측에 비해 국장 비중이 너무 작은 거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 아래 글로벌 비중에서 국장이 조금 보충이 됩니다. 미국, 한국만 오른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일본도 있고 인도, 대만도 있고 브라질도 있고 EMA, IEMG 같은 ETF로 분산할 겁니다. 일본과 브라질은 올해 유망하다고 해서 따로 소액으로 ETF를 담아볼 생각입니다. IMG 같은 데 안에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국장 비중을 보조하는 역할도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까지 구매하면 국장 비중이 10% 이상이 되게 됩니다. 금은 인플레이션 해지이기도 하고 주식이랑 상관관계가 낮아서 포트폴리오 전체 변동성을 줄여줍니다. 올해 금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그래도 장기적으로 보면 비중은 유지할 겁니다. 최근 폭등 후 폭락으로 가격이 좀 안정화된 것도 있고요. 금은 구리 위주로 매수를 할 거고 우라늄도 관심이 있긴 합니다. 10% 정도는 샤인이나 AGQ 같은 레버리지로 투자를 할 거예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위주로 갈 건데요. 가상자산 과세가 2027년까지 유예되어 있어서 지금은 세금 없이 매매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동평균선 121선 아래에 위치해 있는 약세장이라 적극적으로 매수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요건 이제 크립토 시즌이 되면 다시 적극적으로 10% 정도까지 비중을 늘려서 매수를 할 생각이에요. 솔직히 채권은 재미없죠. 근데 주식이 폭락할 때 채권이 올라가면 리밸런싱 할 때 엄청난 효과가 납니다. 그냥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IRP 계좌에 안전자산 30% 룰이 있는데 거기를 채권으로 채우면 딱이에요. 그리고 저는 전환사채라는 거를 3천만 원어치 가지고 있습니다. 이자율이 연 6%인데요. 무위험은 아니지만 이건 절세용으로 담아둔 겁니다. 나중에 절세 영상 소개 드릴 때 따로 한 번 더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금 20%가 많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 이게 저한테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원하는 코덱스 머니마켓 액티브 또는 타이거 여기에 넣어둡니다. 연 3.3% 정도 나오거든요. 달러는 미국 머니마켓 ETF나 소파 ETF에 넣을 건데 연 4.3% 나와요. 다만 이거는 환율에 노출이 됩니다. 왜 현금을 이렇게 많이 들고 있냐면 시장이 크게 빠질 때 투입할 실탄이거든요. 현금이 없으면 급락장에서 구경만 해야 합니다. 실제로 지금 타이거 머니 마켓 액티브에 5억 정도 파킹해뒀습니다. 매달 1억씩 빼서 투자를 할 거예요. 자, 이제 핵심입니다. 저는 9억 2천을 한 번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매달 1억씩 5개월에 걸쳐서 투자할 거예요. 3월부터 7월까지요. 왜냐면 지금이 고점일 수도 있잖아요. 나스닥이나 또 이란 전쟁이나 이런 불확실성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다 넣었는데 다음 달에 20% 빠지면 바로 2억 손해예요. 솔직히 멘탈이 버틸 수가 없습니다. 금액이 커지다 보니까 수익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잃었을 때의 공포감이 매우 큽니다. 저는 원래 크립토도 하고 선물도 하고 레버리지 주식도 하고 강심장인 줄 알았는데 억 단위로 가니까 도저히 못하겠어요. 쫄보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실제 돈이 걸렸다면 저처럼 될 거예요. 전재산 개별 종목 하나에 몰빵하기 이런 거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상승장 때 한 종목 올인으로 잘 나가다가 하락장 때 쫄딱 망한 유명한 사람들 많이 봤고요. 토스증권, 카카오증권 커뮤니티 이런 데 가보시면 한순간에 망해버려서 유명한 사람들 많습니다. 저는 월별로 1억씩 매수할 건데 매월 빠진 자산 위주로 매수를 할 거예요. 다만 최대 금액은 앞에서 설명드린 비중을 유지할 겁니다. 이걸 5번 반복합니다. 단 시장이 크게 빠지면 가속 매수를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나스닥이 고점에서 10% 이상 빠지면 현금 비중을 앞당겨서 투입하는 규칙 같은 게 있습니다. 구체적인 규칙은 다음 영상에서 설명할게요. 저도 지금 규칙을 계속 정리해 나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 게 있어요. 아까 매달 1억씩 분할 매수 한다고 했잖아요. 원칙 세워놓고 바로 시작부터 흔들렸습니다. 이란 전쟁이 터졌잖아요. 코스피가 이틀 만에 19% 폭락했거든요. 지금 조금 회복하긴 했지만 미국도 부진하고 유가 올라가고 환율 올라가고 뉴스 볼 때마다 불안해요. 매일 아침에 브리핑 보면서 오늘은 더 빠졌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돼서 유가가 올라가겠네.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런데 제 마음이 어땠냐면 더 떨어질 것 같은데? 조금만 더 기다렸다 사자. 전쟁 끝나고 사는 게 낫지 않나? 이 생각이 머리에서 안 떠나요. 원칙대로라면 그냥 정해진 금액 사면 되는 건데 욕심 때문에 코스피 19% 빠졌을 때 제대로 추매를 못했습니다. 제 원래 원칙 중 하나가 20% 정도 빠지면 추매하자 요거였거든요. 떨어질 때 사는 게 좋다는 거 머리로는 아는데 막상 진짜 떨어지니까 한 번 더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또 욕심을 부려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기가 막히게 다음날 반등해버리고 저는 계획보다 더 비싼 가격에 코스피를 추격 매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첫 매수부터 이러니까 원칙 지키기가 진짜 쉽지 않구나 새삼 느꼈습니다. 전쟁이 어떻게 될지, 휴전이 될지 확전이 될지, 시장이 어디까지 빠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물론 예측은 할 수 있겠죠. 저는 장기화 될 거라고 좀 예상하긴 하는데 사실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니까 원칙이 필요한 거잖아요. 미래를 예측할 수 있으면 원칙이 왜 필요하겠어요? 예측이 안 되니까 원칙을 정해놓고 따르는 겁니다. 걸프전 때도 전쟁 터지고 6개월 뒤에 시장 올랐고 코로나 때도 세상 망하는 줄 알았는데 V자 반등했잖아요. 지금 이란 전쟁이 어떻게 끝날지 모르지만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원칙대로 분할 매수가 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마음 잡았습니다. 이번 달 말부터는 무조건 정해진 금액 매수합니다. 제가 흔들리면 여러분이 또 혼내주세요. 이제 제가 7천만 원 뭘 샀는지 실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2월 말부터 3월 초까지 추매한 타임라인을 정리하면 코르, BTC, 금, PMA, 코덱스 200, 현대차, 아이렌 합쳐서 약 7천만 원 정도 매수했습니다.
나머지는 기존에 갖고 있던 것들이에요. 기존에 갖고 있던 것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코덱스 미국 성장 커버드콜 6천만 원 정도 갖고 있고, IRP에서는 다양한 ETF를 실험하고 있는데 안전자산 30%는 타임폴리오 나스닥 100 채권 혼합, 요거는 타임폴리오 나스닥 100이랑 채권을 5대5로 섞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안전자산 30% 중에 15%만 채권인 것이죠. 그 다음에 연금저축에서는 타임폴리오 나스닥 100 액티브를 적립식으로 모아가고 있고요. 저는 미국 주식을 직접 사지 않고 국내 상장 ETF로 많이 사거든요. 환전 안 해도 되고 절세 계좌에 넣을 수 있어서 미국 AI 테크 탑 10, 미국 배당 커버드 콜 액티브, 미국 배당 퀄리티 커버드 콜 액티브, 미국 AI 밸류 체인 탑 3 플러스, 요런 애들도 추가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합치면 1억 조금 넘는데 미국 성장 커버드 콜 ISA까지 합치면 1억 6천만 원 정도 미국 주식에 노출되어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다 ETF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개별 주식 비중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제가 나중에 요 ETF들 다 일일이 계산을 해서 개별 주식 비중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ETF 말고 달러로 직접 산 것도 있습니다. 토스증권에서 많이 사는데요. 대부분 소액이고 레버리지로 실험적으로 많이 샀어요. 사이퍼마이닝이나 아이렌처럼 비트코인 채굴해서 AI 데이터 센터로 전환한 애들도 있고요. 온다스 같은 방산, 드론 방어거든요. 이런 업체들도 있고, 로켓랩, 스페이스 모바일, 이렇게 우주 항공 이런 것들도 조금 담아봤습니다. 아이온큐 같은 양자 컴퓨터 이런 것도 실험적으로 담아봤고요. 그 다음에 나이키, 이건 월드컵 수혜주일 것 같아서 담아봤는데 좀 실패인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고백하면 이 중에 마이너스 60%, 마이너스 80% 물린 종목이 한 7, 8개 있어요. 합치면 여기서 주식 2천만 원 넘게 손실 중입니다. 원칙 없이 레버리지로 탐욕 때문에 이것저것 사본 흔적이에요. 요런 게 대부분 레버리지인데 이건 너무 위험해서 추천은커녕 종목 공개하기도 좀 망설여집니다. 나스닥 반도체, 엔비디아, 금, 은, 금광 이런 섹터에 2배, 3배 레버리지를 자잘하게 들고 있어요. 전체 합쳐서 약 2,500만 원 정도. 원래 4,500만 원이 넘었는데 2천만 원이나 손실을 본 겁니다. 그래도 한도 10% 안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글로벌로는 EMA랑 IEMG를 구매하고 있는데 EMA보다 IMG가 나은 것 같아서 IMG로 조금씩 다 옮길 생각입니다. 일본이랑 브라질은 별도 ETF로 구매하고요. 금은 지금 KRX 금 현물 계좌에서 적립식으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1,000만 원 매수를 해놓은 상태이고, 따로 레버리지에서 금 3배 샤이니, 금강 3배 GDXU, 은 2배 AGQ 얘네들도 갖고 있어요. 근데 구리도 좀 좋아 보여서 구리도 많이 담아볼 예정입니다. 크립토는 지금 비트코인 1,000만 원어치 갖고 있고, 달러 테더는 870만 원 정도 갖고 있습니다. 원래 테더 김프 매매를 하려다가 올해는 비트코인의 해는 아닌 것 같아서 비트코인이랑 테더 둘 다 조금 미뤄둘 예정이에요. 한국 주식은 코덱스 200 약 2천만 원어치 갖고 있고, 현대차 개별적으로 조금 더 담고 있어요. 여기에 이제 글로벌 주식 담으면 거기에 또 코스피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한국 주식 비중이 늘어날 예정입니다. 채권은 전환사채 3천만 원이랑 아까 타임폴리오 나스닥 100 채권 혼합, 여기에 50%가 채권이기 때문에 670만 원 정도 채권이 추가로 더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화 파킹, 타이거 머니마켓 액티브에 5.3억 원 현금이 가득 들어있어요. 지금 현금 비중이 아직 많죠. 맞아요. 아직 3월 초니까요. 이제부터 매달 1억씩 빠져나갈 겁니다. 그리고 보시면 느끼셨겠지만 소형주 잡주가 엄청 많아요. 이게 다 원칙 없이 이것저것 사본 흔적입니다. 지난 에피소드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원칙 없이 투자하면 백화점처럼 된다고. 제 포트폴리오가 그 증거입니다. 정리하면 지금 제 포트폴리오의 상태는 투자 자산 3억 원, 현금 6억 2천에서 총 9억 2천만 원입니다. 지난 영상이랑 거의 비슷하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부분 현금이었어서 이란 전쟁 영향이 적었습니다. 10억 복구까지 아직 8천만 원 남았어요. 5개월 동안 적립식 투자, DCA 하면서 시장이 도와주면 올해 안에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근데 시장은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원칙을 지키려고 합니다. 자,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자산 배분 8개 카테고리로 나눴습니다. 매달 1억씩 5개월 DCA 합니다. 절세 계좌 먼저 채웁니다. ISA는 이미 채웠고요. 레버리지는 전체의 10% 이하로 관리합니다. 현금은 급락시 실탄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첫 주간 리포트를 공개하겠습니다. 레이싱 캐릭터들이 드디어 출발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궁금한 포트폴리오 전략이나 이런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캐릭터로 제가 등장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종목 추천 많이 해주시면 진지하게 검토해서 좋은 건 진짜 포트폴리오에 반영해 볼게요. 개별 주식을 많이 사지는 않긴 하지만 괜찮다 하면 담을 수도 있습니다. 댓글 중에 온다스 추천해 주신 분도 계셨는데 실제로 저도 갖고 있어서 반가웠습니다.
드론 방어라서 요즘 같은 드론 전쟁 상황에서 좋다고 보고 있어요. 구독 알림 설정해 두시면 매주 리포트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제 채널 로고가 제 자산에 맞춰서 바뀌는 거 요것도 말씀드렸죠. 이상으로 억투자였습니다.